2026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비봉면 고출교육을 맡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박성수입니다. 힘들게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후회되지 않게 잘 왔다 좀 이런 소리 들을게 제가 재밌게 한번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재배 현황, 고추 특징, 재배 기술, 병해충 및 생리장애에서 설명드릴 건데 조금 다른 거는 저는 재배 현황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재배 현황 작년도 빨간색 글씨만 보세요. 고령화로 생산 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됐다. 시골에 새로 농업인 분들이 오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달라진 거는 제 나이가 70살이었으면 올해는 71살이 된 거예요. 그쵸? 몸이 작년에는 아팠으면 올해는 더 아프다는 거. 몸이 더 아프니까 점점 이제 하는 고추량도 줄이실 거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이게 생산 면적이 줄고 있어요. 그러면은 재배 현황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공부해서 날씨가 안 좋아서 재배가 안 된다. 저도 잘 못하겠죠? 하지만 그 사람보다 제가 좀만 더 잘 따면 돼요. 그럼 가격을 잘 받은 상태에서 많이 팔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1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고추 품종을 이제 선택을 할 거예요. 고추 품종을 선택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네, 말씀을 안 하셔도 이게 전 느껴졌어요. 일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저렴하게 지금 고추苗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받아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내가 옛날부터 잘 알던 고추苗잘 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것도 있고, 비봉면에서도 고추를 잘 키우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추천하는 거, 그분들 물어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보통 그렇게 선택을 하세요. 특징, 제가 두 가지 이제 앞으로 화면 보시면 있습니다. 해야 할 거는 저희가 해야 할 거예요. 근데 고민할 거는 고민이라 적혀있잖아, 파란색 글씨. 이거는 저희가 좀 안 좋은 거예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해야 할 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무조건 비싸더라도 복합 내병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세요. 왜냐면은 이미 저희가 작년에도 농사 짓고 하셨던 게 다 복합 내병기예요. 칼라탕 다 복합 내병기인데, 혹여나 아니신 분들은 꼭 복합 내병기 선택해달라.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사람과 다르게 사람은 사실 몸이 아무렇지 않지만은 예방주사를 맞으면 그거에 대한 몸이 면역이 생기잖아요. 근데 식물은 달라요. 식물은 한 번 살다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몸이 튼튼한 애를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싸더라도 복합 내병기를 선택하자. 자, 두 번째입니다. 난 죽어도 한 개 품종만 키우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게 농사가 잘 되면 좋아요. 근데 조금 유도리 있게 한 두세 개 정도는 키워보자입니다. 매년 더 좋은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종묘회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맨날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많이 팔까 고민하기 때문에 연구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새로 나온 것 중에서 한 번씩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데, 예를 들면 새로운 거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예를 들면 내가 300평이다. 그러면 200평은 원래 기존 하던 거대로 하고 조금만 새로운 거 한번 심어보는 겁니다. 심어보는데 생각보다 얘가 괜찮네? 그럼 더 늘리는 거예요. 점차 조금씩. 근데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간혹 자기가 이제 고추에 미쳐버린 거야. 미쳐버려서 여러 품종들을 막 심어요. 그냥 진짜. 그래서 자기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 품종도 심고, 이 품종도 심고, 이 품종도 심고. 사실 그거는 보여주기 농사예요. 그런 건 하지 마시고 한 두세 개 정도, 그리고 남들이 추천하는 걸 먼저 하는데 꼭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왜 정답은 아니냐면은 그 사람이랑 다른 사람, 이 선생님이랑 밭 상태가 달라요. 밭 상태가 달라서 이 선생님이 잘 키운 게 여기 키우잖아요? 이 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옛날에, 저희 아버님 예산 사람인데 그런 말 있었어요. 개가 안 난다고. 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저 사람이 키웠을 때는 괜찮았는데 막상 내가 키워보니까 그냥 내가 작년에 키운 것보다 못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저 사람이랑 나랑 밭 상태가 다르고 또 비료 주는 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품종을 찾으려면은 계속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럼 고민할 건 뭘까요? 자, 아까 말한 것처럼 작은 밭에 너무 많은 품종을 심지 말아달라. 자, 이거는 그냥 편히 보시면 됩니다. 저희 고추 품종에 보면 이런 이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PR은 역병이랑 관련된 거고, 뭐 AR 뭐 타는 탄저병, 뭐 TS 칼라는 칼라병인데 이런 거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가서 복합 내병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왜 그 재배 기술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고추라는 말을 하냐면은, 혹시 그 손자병법이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나요? 손자병법이라고? 중국에 손자라고 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있어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적혀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쌓아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뭐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고추를 키울 때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고추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토양부터 설명드릴게요. 토양은 좀 어려운 단어 있으시면 그냥 편히 들으셔도 돼요. 토양은, 땅은 약산성의 땅을 좋아한대요. pH가 6에서 6.5. 뭐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통하는 땅을 좋아한다. 대부분의 뭐 고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작물들이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고 여기서 알아야셔야 할 게 햇빛. 햇빛은 오전에 70%를 한대요. 이게 햇빛을 뭐라 생각하시냐면은, 햇빛은 밥 먹는 거랑 똑같아요. 밥 먹는 거. 고추라는 애는 밥을 오전에 2끼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런 애예요. 고추는 사람이랑 달라요. 고추한테 밥은 햇빛인데, 그럼 예를 들면 이게 어떤 거 설명이냐면은, 오전에 고추한테는 햇빛이 되게 중요한데 막 너무 오늘따라 하늘 보니까 너무 뜨겁고 그런 것 같아. 차가 햇빛을 막는 거를 오전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돼요. 최대한 하지 말아야 돼요. 할 거면은 오후 1시 이후, 뭐 오후 2시 이후에 그때 하셔야 됩니다. 오전에 하는 게, 오전에 차강하는 거는 되게 조심히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물. 고추하면 막 뭐가 떠오르죠? 물. 오래 담겨있으면 죽는다. 물. 탄저병 생각나고 역병 생각나고, 고추만 물만 다 따면 막 문제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고추는 물을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이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는 게, 고추는 사실 물을 좋아해요. 물을 좋아하는데 얘가 많이 있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좀 달라요. 고추는 물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고추는 물을 되게 좋아해요. 매일매일 먹고 싶어요. 근데 얼만큼? 조금씩만 먹고 싶어요. 많이 먹으면 그냥 나 안 되겠다, 이번 생에는 못 살겠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예를 들면은 물이 별로 없어요. 건조해요. 그러면은 그래도 못 살아요. 아셔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추는 물을 조금씩 자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고추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관수시설로 하면은 사실 쭉쭉 크잖아요. 선생님 그렇잖아요. 관수시설 하고 안 하는 거가 제일 크잖아요. 관수시설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고추한테 물을 조금씩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잘 자라는 겁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게, 고추는 물을 좋아한다. 하지만 많은 걸 싫어한다. 자, 온도. 고추는 이제 온도를 생각하는 게, 저쪽 따뜻한 나라에서 와서 따뜻한 걸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물론 온도가 너무 올라서 고온인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저희가 조심하실 건 일단 너무 온도 낮을 때가 문제되는 거는 이따 제가 고추 정식할 때 뭐가 문제되는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고추는 꽃을 얼마나 피워요? 노지 기준 보통 적어놨어요. 제가 한 300, 400개 정도 펴요. 하우스는 더 많이 핍니다.
하우스는 최대 막 1200개까지 펴요. 네. 꽃은 그렇게 많이 피는데 진짜 결실이 안 되죠. 그래서 사실 고추 농사는 꽃을 많이 피우는 농사가 아니라 꽃을 덜 떨어뜨리는 게 이제 농사예요. 자, 이 성격은 이렇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 찾아본 겁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집안 개판이에요. 그냥 쓰레기 많고, 오른쪽은 요즘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 스터디 카페라고 하는데, 스터디 카페 참 요즘 공부하기 환경 좋아졌죠. 스터디 카페. 고추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게 간단히 예입니다. 서울대 보내는 것처럼 고추가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고추가 잘 자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고추 밭을 만들 겁니다. 이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고추 밭 만들기. 그동안에는 그냥 매년 하던 것처럼 매년 하셨어요. 근데 혹시라도 지금 보시는 내용 중에서 기존이랑 좀 다른 게 있으시면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일단은 제가 지금 2월이잖아요. 2월에 해야 될 것부터 적어놨어요. 물론 이제 되게 진부하긴 하지만, 첫 번째, 밭을 정돈해야 돼요. 아직 남은 멀칭 아직 두신 분들도 계세요. 그 안에 지금 세균 병해충들, 병균들이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5월달 마늘, 5월달 되자마자 나는 퍼져나가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멀칭 남으신 분들은 멀칭을 제거해 주시고, 잡초가 있으면 그 안에도 벌레들이 있거든요. 잡초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오늘 밖에 나가니까 날씨 추워요, 안 추워요? 춥죠? 자기 밭에 나가서 지금 잡초 제거하고 있고 이러면 아마 주변에서 뭐랄까, 저 사람 뭐하나 싶을 거예요. 좀 어렵긴 해요. 하지만 만약에 좀 가능하신 분이라면 하시고, 그냥 나는 힘들고 사실 그냥 할랜다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그냥 매년 하던 것처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깊이가리 볏짚, 이것도 하면은 좋긴 해요. 정말 각 면에 보면은 농사 고추 잘 따시는 분들 있죠? 고추 잘 따시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볏짚 넣기. 볏짚을 넣어서 깊이가리 해서, 아까 말한 고추 같은 경우는 바람 잘 통하고, 그 다음에 물 잘 빠지고 유기물 많은 걸 좋아하니까 이 볏짚을 넣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트랙터 없는 분들 많고, 볏짚 써는 것도 일이고, 지금 이 2월달 딴 거 깜깜 얼는데 넣기 힘들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모든 장비 다 갖고 있고 정말 내가 올해 고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볏짚 넣으셔야 돼요. 넣고 안 넣고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자, 이건 매년 들으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뭐 받으라고 해요? 토양검정. 그쵸? 토양검정 받아봤더니 크게 그 다음 연도에 내가 농사 접으니까 그냥 수확량이 늘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안 받게 되잖아요. 근데 받으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귀찮으니까 매년 받으라고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최소 한 3년에 한 번 받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비료가 부족한 거는 비료를 더 주면 돼요. 예를 들면 토양검증을 받았는데 내가 뭐가 부족해, 비료가. 그럼 비료 넣으면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아까 말한 pH랑 전기전도도, 이게 같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 해에 바꿔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안 바꾸면 안 되나? 그냥 농사 옆에 있는 사람도 토양검증 안 했는데 잘 봤던데? 그런 말 하세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토양 산도가 안 좋으면은 비료를 막 뿌리지 않고, 저희가 돈을 사서 비료를 뿌려요. 고추가 그 비료를 잘 흡수를 못해요. 그러면 사실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라 비료 사장님이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짜잖아요, 공짜. 돈 안 받아요. 그냥 오셔서, 저희 센터 오시잖아요. 오시면은 다 직원들 착해요. 오시면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뭐하러 오셨어요? 토양 검정 받으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저희 차도 드리고요, 친절해요. 오셔서 한번 저희 농업기센터 한번 오셔서 토양 검정도 한번 제출도 해보시고. 근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죽어도 가기 싫어 하시는 분 있어요. 죽어도 가기 싫어, 내 인생에 토양 검정은 없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석회비료, 석회고토를
300평 기준으로 매년 최소 100kg는 뿌리죠. 100kg 최소. 어떤 분들은 200kg까지 뿌리셔요. 근데 사실 그 석회고토를 뿌리는 이유는 토양 산도를 이제 아까 말한 약산성 6에서 6.5 맞추는 건데, 그게 반응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넣어주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2월에 하는 게 또 석회는 미리 뿌리시는 겁니다. 아까 말했죠? 석회고토는 반응이 느려요. 내가 정식하기 전에 한 달 전에 뿌린다. 사실 큰 효과 없어요. 내가 나중에 고추 딸 때쯤 그때 좀 효과 있어요. 석회는 원래 미리 일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퇴비도 빨리 뿌릴수록 좋아요. 그런 말 해요. 아니 퇴비 그냥 고추 뭐 정식하기 전에 뭐 한 달 전에 뭐 그때 뭐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퇴비는 뿌리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정말 비료가 제대로 된 비료가 없을 때는, 그때는 원래 저도 할머니 집 가면은 저기 막 그 오시는 손님분들 똥 받아다가 막 뿌리고 했잖아요. 그때 비료가 제대로 된 비료가 없을 때. 근데 지금은 비료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퇴비 뿌리는 이유는 퇴비 안에 뭐 볏짚이라든지 톱밥이라든지 이런 게 땅속에 들어가서, 아까 제가 저기 볏짚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토양을 공기 잘 통하고 물 잘 통하게 하려고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 퇴비라는 애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냄새가 아니 똥이 들어가 있잖아요. 냄새 나잖아요. 냄새 나는데, 냄새 나는 퇴비는 작물한테 안 좋아요. 얼만큼 안 좋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 하느니 못해요. 정말이에요. 안 하느니 못해요. 그래서 괜히 내가 올해는 귀찮아서 퇴비를 안 뿌렸는데 작년보다 농사가 더 잘 됐네라는 말이 나온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퇴비는 일찍 뿌리시는 겁니다. 일찍 뿌려서 토양이, 환경이, 집 구조가 공기도 잘 통하고 물도 잘 빠지고 유기물도 많아지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퇴비는 영양분 때문에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찍 뿌리면 좋다. 만약에 똥 냄새가 난다, 퇴비에, 차라리 뿌리지 마세요. 오히려 해충들 몰려오고 가스장이 일어나요. 가스장이. 단 한 가지, 정식 가까이 왔는데 뿌려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비싼 퇴비. 탁 뜯어봤는데 흙냄새 나고 똥냄새 안 나는 퇴비가 있어요. 비싼 거. 수입에서 들어온 애들, 이런 애들 있어요. 이런 애들은 바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비싼 거 굳이 막 할 필요 없잖아요. 일단 그렇다. 자, 그럼 2월달에 그래도 치고, 만약에 내가 겨울에 석회랑 퇴비를 못 뿌렸어요. 현실적으로는 보통 하시는 게, 정식 최소 30일 전, 한 달 전에는 석회를 뿌려주셔야 돼요. 최소 30일 전, 한 달 전에. 만약에 그거보다 더 일찍 뿌렸다, 그러면은 비료한테도 문제 있고 석회한테도 문제 있고 내 밭에도 문제 있고 안 좋아요.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작물한테, 고추한테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석회는 뭐라고요? 한 달. 최소예요, 최소. 한 달 뿌리는 것보다 그 전에 뿌리면 더 좋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제가 퇴비는 뭐라고 지금 완숙퇴비라고. 완숙퇴비가 뭐냐면 아까 말한 똥냄새 안 나는 거. 그거는 이때 뿌리셔도 돼요. 근데 만약 똥냄새 난다, 뿌리지 마세요. 정식 1주 전에 고추 전용 비료를 살포하고 병원 작업을 하자. 좋아요. 근데 제가 고민해라고 적은 거였어요. 고민해.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식 가까운 시기에 똥냄새 나는 퇴비 뿌리지 말고, 그다음 밑거름으로 복합비료 뿌리는 거 추천 안 합니다. 복합비료는 벼농사 기반으로 생긴 거예요. 고추 전용 비료가 미량 요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고추를 내가 정말 고추로 돈을 벌고 싶고, 물론 이제 내가 정말 집 앞에 텃밭으로 그냥 내가 그냥 좀 따먹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까지 권장 안 하지만은, 정말 내가 고추로 돈을 벌고 내가 점점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고추 전용 비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석회랑 퇴비랑 비료랑 한 번에 뿌리면은 안 좋아요. 석회랑 질소랑 만나면은
그래서 가스장애가 나오는 거거든요. 석회랑 질소, 저희가 주는 비료에는 질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석회랑 질소랑 만나면 바로 영양고추가 먹을 질소들을 다 날려보내요. 그게 날아가면서 고추들을 공격을 하고 날아가요. 그냥 날아가지도 않고. 그래서 한 번에 뿌리지 마시라. 자, 고추밭은 다 만들었다고 칩시다. 이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이제 고추 두둑을 만들 거예요. 두둑. 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도 몇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분한테, 저희 선생님한테 고추 두둑 얼마큼 하시냐. 자,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랑 넓이를 넓히는 거예요. 얼만큼? 최소 90cm. 불안하십니다. 왜 불안하냐?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만큼에 하나 심으면은, 아니 차라리 여기다가 그냥 2개 심어서 그럼 조금씩 달면 하나보다 나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불안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넓히라고 하니까 안 불안하세요? 왜냐면 잘 봐요. 이게 이랑이 90이에요. 근데 고랑도 최소 50cm 이상 더, 67cm 더 넓히면 좋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한 150cm, 이랑과 고랑을 합쳐서 150cm에 한 주 심어요. 한 주. 안 불안하세요? 전 처음 불안했는데. 근데 신기한 게도 이렇게 넓게 심은 게 좁게 심은 것보다 수확량이 더 많아요. 간단합니다. 왜냐? 제가 아까 그랬죠? 고추 한 개당 꽃이 노지 기준 300개 펴요. 300개 피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몇 개 따니까? 별로 못 따죠? 별로 못 따요. 근데 넓히잖아요? 그럼 한 주당 따는 개수가 더 늘어나요. 늘어나고 고추가 더 단단하고 병해충도 덜 걸리고 더 좋아요. 처음에 안 믿길 수 있어요. 조금씩 그럼 늘려보세요. 한번. 어떤 분들은 이랑만 120cm입니다. 그리고 고랑도 80cm씩 뛰어요. 근데 수확량은 늘어요. 고추 잘 키우시는 분들, 청양분들 몇 분 계세요? 가보세요. 다 넓습니다. 다 넓어요. 청양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넓습니다. 이거는 그냥 결과로 나온 거예요. 자, 이제 이랑 방향은 이제 남북 방향이래요. 이랑 방향을 남북 방향.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건데 햇빛이랑 관련됩니다. 해가 어디서 뜨죠? 동쪽에서 뜨잖아요. 동쪽에서 뜨는데 동서 방향으로 하면은 그림자가 내 옆에 있는 애한테 이제 지는 거예요. 이제 햇빛을 골고루 주려면은 해가 이렇게 뜬다 치면은 남북 방향으로 하셔야 돼요. 남북 방향. 그러면 햇빛을 골고루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은 남북 방향으로 하시라. 자, 두둑 높이는 정답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35cm를 원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을 주고 뭐 하면 또 이게 또 쭉쭉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서 생각보다 저희는 높게 했는데 물 주고 나면 좀 가라앉아요. 그걸 감안해서 더 높게 해주세요. 근데 이건 좀 개인차가 있어요. 내 땅은 너무 좋아서 안 그래도 그냥 물이 잘 빠져. 물이 잘 빠져서 저렇게 높게 안 해도 돼. 그럼 좀 낮게 해도 돼요. 근데 나 땅이 개갈 안 나고 물 피해도 많이 받고 그런 분들은 좀 더 높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고추는 물에 침수당하면 죽는다고. 그걸 막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 땅이 배수가 잘 되면은 좀 낮춰도 된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물이 잘 안 빠져. 그러면은 좀 더 높여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까 말한 물관리냐 뭐냐 영양분 관리나 관련된 거는 이 점적시설입니다. 점적시설은 사실 다수하게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필수 조건이에요. 전국에 고추 잘 키우시는 분들 중에서 점적시설 아니신 분들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하고 나서 후회하시는 분들 없습니다. 하고 나서 점적시설 그 이후에 빼신 분들 없어요. 왜냐면은 그만큼 투자한 만큼 수확량을 줄거든요. 일손 줄지 똑같은 게 일손 줄지, 그 다음에 수확량은 배로는 그냥 10%씩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몇십 %씩 늘어나요. 내 밭은 왜 이렇게 작은데 저 밭은 많이 갈까? 그럼 점적시설 차이가 훨씬 큽니다. 자, 그 다음 최소 정식 3, 4일 전에는 이랑에 비닐 피복을 해달라.
이거 하는 이유는 고추 같은 경우는 이따 정식 설명드릴 건데 뿌리가 온도가 되게 중요해요. 기온도 중요한데 이 땅속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이 땅속 온도를 저희가 저기 뭐 전기장판 떼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비닐을 덮어주는 겁니다. 충분히 기온 올라갈 수 지온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최소 3, 4일 전인데 일주일 전부터 하셔도 됩니다. 네, 피복으로 지온을 확보하자. 잘 보이진 않는데 네, 이건 밀식 재배는 이제 하지 말자. 이거는 아마 저희 책에서도 자주 보고 어느 교육 가시면 많이 보시는 건데 그냥 편히 보시면 됩니다. 고추가 뭐 이런 비료들이 많이 들어가고 뭐 웃거름은 정식 기준으로 30일이다. 자, 이게 왜 정식 기준 30일일까요? 20일이 아니고 40일도 아니고 간단합니다. 그냥 보통 비료는 비료기가 없어진다는 게 30일 기준이 30일. 그래서 30일이 지나면은 이 밭에는 이제 비료기가 없겠구나 해서 또 30일마다 주는 겁니다. 자, 정식 설명 드릴게요. 별표 치는 게 있어요. 정식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뿌리 활착입니다. 이걸 중점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은 날짜. 보통 노지 기준 물론 터널 재배하시는 분은 더 빨리 심으시겠지만은 보통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심으시잖아요, 그렇죠? 5월 초에 심는데 이거는 사실 심는 시기는 날짜를 보고 심는 게 아니에요. 날씨를 보고 심으셔야 됩니다. 날씨. 작년에 이때쯤 심었으니까 올해 이때쯤 심는다 이러면은 언젠가 한번 큰 코 다칩니다. 자, 이제 기상청을 보셔야 되는데 기상청이 10일 정도 예보를 해줍니다. 그 10일 정도 봤을 때 온도가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있나 없나를 좀 잘 봐주셔야 돼요. 만약에 있으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근데 하루만 잠깐 떨어지고 또 괜찮은 것 같으면 좀 괜찮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틀 이상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피해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날짜 대신 날씨를 보면서 심는다. 그리고 정식 7일 전부터 유묘 경화 처리로 환경 스트레스 적응시킨대요. 하우스 안에서 곱게 자란 묘가 이제 낯선 환경을 만나야 돼요. 만나는데 됐다 그냥 낯선 환경 하면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럼 얘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뇌는 없지만 고추도 생각이란 걸 해요. 느껴요, 몸으로.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볼게요. 정식, 이 노지 기준이에요. 정식 7일에서 5일 사이에는 조금만 내놓는 거예요. 조금만. 환기는 충분히 해주고 관수량은 물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조금만. 그리고 햇빛도 조금만 줄이는 거예요. 자, 이제 3, 4일차 됐어요. 이때는 얘가 적응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진짜로. 이때는 직접 한번 햇빛도 직접 노출도 받아보고 바람도 한번 직접 맞아보고 관수도 좀 더 줄여보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정식 하루 이틀 전 때는 이제 완성 단계, 너 이제 진짜 너 현장에 투입된다 이거예요. 이때는 관수도 확 끊고 정말 그 직사광선도 해보고 바람도 완전 맞추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수하시는 게 잠시만요. 네, 여기 경화 처리를 너무 일찍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일찍 7일 전부터가 아니라 막 진짜 막 2주 전부터 막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경화 처리가 묘한데 스트레스를 조금씩 주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가 길어지면은 안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하지 마시라. 그리고 바쁘셔서 그런지 하루 이틀만 하시는 분 있어요. 이틀 전에 효과 없습니다. 효과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정식 7일 전부터 해달라. 그리고 또 이거는 필수는 아닌데 고추 잘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트렌드가 밝은재나 해조 추출물을 다에다 담습니다. 담아서 고추 트레이째 거기다 5분 담가놔요. 5분 담가놨다가 심습니다. 그렇게 심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은 초기에 뿌리가 활착이 더 잘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온도가 좀 떨어져서
냉이도 이불만 것도 이런 것도 얘가 그나마 조금 더 잘 버텨요.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욕심 나시는 분들은 이 해조추출물이나 뿌리 맑은제 같은 걸 좀 침지하셨다가 하시는 것도 요즘 농사 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뭐 보통은 이제 노지재배 같은 경우에 정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4월 말도 좋아요. 4월 말에도 5월 상순 중에서 미래 저희 앞으로의 날씨를 보고 심자. 그리고 냉이를 조심하자. 이제 이건 너무 잘 아시고 있어요. 정식씨 심는 깊이 교육받을 때마다 이 그림 맨날 보시는 겁니다. 깊게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 포트에 담겨있는 높이 심어야 된다. 다들 아시는가 쉽게 설명할게요. 북 주는데 북을 많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이게 깊게 심었을 때가 왜 안 좋냐면은 부정근이라는 게 생겨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부정근 뿌리니까 뿌리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니야? 뿌리가 많을수록 많이 흡수하니까. 근데 아까 뭐랬죠? 정식할 때 고추는 뿌리 활착이 중요한데 진짜 뿌리가 있고 부정은 가짜 뿌리예요. 처음에 진짜 뿌리가 힘을 써서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거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이상 허튼 뿌리 막 내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북을 높게 주지도 말고 깊게 심지도 말자 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기 심는 방향도 저기 이렇게 나란하게 심으면 좋대요. 나란하게 심으면 똑같이 네 이렇게 심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이제 착지 제거입니다. 사실 이것도 정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로 딱 말씀드릴게요. 내가 정말 고추를 잘 키우고 병해충에 정말 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착지 제거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착지 제거한 데서 안 하잖아요. 거기서 고추가 달려요. 실질적으로 고추가 더 많이 달립니다. 진짜요? 더 많이 달려요. 봐봐요, 여기 봐봐요. 방임했을 때 수량이 380kg 되나요? 3회 제거했더니 354kg예요. 10%가 더 달려요. 근데 왜 제거하러 갈까요? 그렇게까지 농사 잘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괜히 10%더 하려다가 나중에 병 걸려서 40~50% 손해보시니까 제거하라는 겁니다. 착지를 제거하면은 일단 고추가 좋아하는 환경은 되긴 해요. 통풍도 잘 되고 물 튀겨 올라서 병 걸릴 확률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착지 제거는 노지에서 하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거를 하실 때 또 물어봤어요. 어떤 분들은 뭐 2~3번으로 나눠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현실적으로 그냥 한 번이나 훑으시죠? 힘드시니까. 근데 뭐 저기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2~3번 나눠서 하는 게 더 좋대요. 좋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이제 인건비며 뭐만 생각했을 때 한 번 훑으시잖아요. 뭐 그런 거는 뭐 저희가 이해는 합니다. 자, 이제 고추 추비 주는 방법은 처음엔 1차 추비는 뭐 이렇게 가운데 주고, 두 번째는 옆에다 주고, 세 번째는 헛글에 주고. 이건 많은 내용 아시는 거라 그냥 넘어갈게요. 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고추 수분 관리입니다. 수분 관리를 할 때 중요한 게 칼슘 결핍입니다. 칼슘 결핍. 칼슘이랑 석회랑 같은 말인 건 일단 알고 계시죠? 네, 석회 결핍, 칼슘 결핍, 또 열과랑 관련됩니다. 또한 물론 뭐 수양량과도 관련이 돼요. 이거 일명 뭐 배꼽소금병이라 부릅니다. 석회결핍, 칼슘결핍 이런 증상이 있죠. 끝에 메마르고 타오르고 탄저병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끝 다르죠. 자, 이제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봅시다. 고추뿐만 아니라 모든 식물은 땅에서 뿌리가 물을 흡수를 해서 하늘로 쫙 내보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뭐라고요? 땅 속에 있는 물을 뿌리로 흡수해서 줄기를 타고 입으로 물을 내보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왜 말씀드리냐? 석회결핍 나는 이유가 석회결핍 칼슘은 땅 속에 있어요. 땅 속에서 뿌리로 하는데 이 뿌리가 석회라는 애만 골라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올리질 않아요. 어떻게 하냐? 석회랑 물이랑 만나야 돼요. 석회가 물에 녹아야 돼요. 그런 것만 흡수를 해요. 뿌리가 흡수해서 이렇게 줄기를 타고 쭉쭉 올려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칼슘을 내보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문 용어로 증산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이동경 볼게요. 토양에 있는 칼슘이 물에 녹아요. 물에 녹은 것만 먹습니다. 뿌리가 흡수해서 물관을 통해 입이나 가시로 가는데, 자, 여기 적어놨어요. 제가 잎에 있던 칼슘이 고추로 못 가요. 칼슘은 그 고추 안에서 그렇게 이동이 자유로운 영양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랑 뭐 말씀드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이거는 칼슘 결핍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편하게 해결법은 관주 비료로 해서 관주 주면 가장 좋긴 해요. 왜냐면 관주 비료는 조금씩 물이랑, 잘 봐요. 관주 비료 찰 때 물만 주나요? 물에 이제 석회 비료 같이 녹여서 주잖아요. 그럼 다 해결돼요. 봐봐요. 토양 칼슘, 칼슘이 녹은 물이 있고 걔가 뿌리가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사실 관주 시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지금 잘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근데 노지 있으신 분들, 관주 시설 사실 없는 분, 텃밭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내가 텃밭인데 칼슘 급이 왜 오냐? 한 가지입니다. 밭에 물이 부족해서 그래요. 부족해서. 뿌리가 칼슘을 흡수하고 싶어요. 근데 흡수 못해요. 왜냐면 내 밭에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어. 물이 없어서 먹고 싶어도 못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은 고추는 소량씩 물을 자주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고추가 칼슘을 흡수를 못해요.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칼슘의 짝꿍은 제가 뭐라고 적어놨어요? 붕소. 칼슘이 세포벽을 두껍게 만들어주고 하는데, 이때 같이 사용하는 애가 붕소예요. 붕소. 재밌는 게 붕소도 똑같이 물 흡수할 때 같이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붕소는 보통 이제 노지하신 분들은 이제 밑거름으로 2kg, 300평에 2kg씩 뿌리거든요. 그렇게 뿌리시라. 위량 요소이긴 한데 붕소도 챙겨주시라. 이게 적어놓은 겁니다. 자, 그럼 해야 되는 게 다시 정리해볼게요. 석회결핍은 물 관리가 핵심이다. 조금씩 자주 주자. 내가 관주를 안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그런 시설 없더라도, 그러면 조금씩 물을 자주 주자. 그리고 자, 이거는 사실 시설하우스 분들한테 들어가면 내용인데, 여기 시설하우스에서 고추 키우시는 분, 재밌는 게 시설하우스에서 관주 시설 하는데 석회결핍이 옵니다. 근데 이건 살짝 수준 높은 건데, 이게 습도랑 관련, 습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고추가 물을 빨아들여서 내보내면서 이제 칼슘이 이동을 하는데, 밖에가 습해. 습하면은 재밌는 게 고추가 물을 안 빨아들여서 이거 안 내보내요. 안 내보내니까 칼슘 결핍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떡하냐? 정식하고 나서부터 첫 수확 전까지는 기왕 물에 녹는 비료 질산칼슘을 주면 좋습니다. 질산칼슘은 질소와 칼슘을 같이 주는 건데 주로 질산칼슘을 주면 좋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언제 저희가 칼슘을 신경 쓰냐? 보니까 칼슘 급이 왔어. 어떻게? 농약방에 가서 연면살포제를 사잖아요. 뿌리는 거.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응급처치긴 한데, 연면살포를 했을 때 효과가 거의 없어요. 칼슘 결핍은 사실 연면살포가 효과가 거의 없어요. 얼만큼 없냐면은 한 100을 주면 1도 흡수 못할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연면살포는 사실 고추가 흡수하는 게 아니라 고추 잎이 흡수하거든요. 그나마 1을. 근데 아까 제가 뭐랬죠? 고추 잎이 흡수한 거랑 그게 고추한테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거의 가지 않는다.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다. 그래서 항상 칼슘 결핍은 물론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성비로 따졌을 때 연면살포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면살포 하기 전에 차라리 밭에 물을 한 번 더 주시는 게 더 나아요. 밭을 더 주고 그 전에 물을 조금씩 자주 주시는 게 낫지, 연면살포 할 돈을 좀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병해충 관리입니다. 고추병 많죠? 곰팡이도 있고 세균도 있고 바이러스도 있고. 제가 이거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많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일단 탄저병이에요. 탄저병. 노지에서 사실 탄저병이 죽일 놈이잖아요. 죽일 놈. 기껏 내가
키워놨더니 갑자기 탄저병이 돼서 다 말아먹잖아요. 그리고 간신히 잡았더니 내년에 또 나타나잖아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줄여야 되냐? 제가 이제 이거는 탄저병 이렇게 생긴 건 다들 아시니까, 왜냐면 다들 매년 걸려서 보셨잖아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자, 탄저병 약 언제부터 쳐야 될까요? 탄저병 약은 비 오기 전에 치는 게 아니에요. 언제 쳐야 되냐? 5월부터 치는 겁니다. 이 생각 들 수 있어요. 아니 탄저병 약 그거 비싸서 못 치는 건데 엄청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5월 초는 아니고, 그러니까 5월 말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때 뿌리시는 약은 보호용 살균제입니다. 보호용 살균제. 탄저병 약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치료용 살균제, 그러니까 이미 탄저병 걸린 애들 치료하는 애가 있고, 내가 탄저병 안 걸리게 막는 보호용 살균제가 있어요. 걔는 저렴해요. 그쵸? 선생님들 안 그래요? 그쵸? 보호용 살균제 저렴해요. 걔를 5월달부터 치시는 게 좋아요. 왜 치면 좋냐? 탄저균이라는 건 사실 세균이 저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왜 매년 걸릴까요? 탄저균이 사실 5월달에 있을 때 저희 밭에 고추에 탄저균이 있어요. 탄저균이 있다니까요. 고추에 지금 탄저균이 달라붙어 있습니다. 달라붙어 있는데 왜 증상이 없냐? 달라붙어 있는 애가 정확하게 4시간만 물에 탄저균이 있는데 4시간만 물이 달려있잖아요. 그때 애가 고추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탄저균이. 물이 4시간 동안만 안 되더라도 걔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걔는 그냥 바람 날리면서 돌아다니다가 비만 오길 기다리는 거예요. 비만 오길. 비 오면 나 당장 들어간다. 너 들어간다. 너 나 안 보이지? 나 들어간다. 근데 4시간 갑자기 비가 내렸어. 그럼 탄저균이 쓱 들어갔습니다. 처음 들어가자마자 바로 딱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언제 나오냐? 쓱 들어간 애들이 많아져서 그게 이제 비 올 때입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서 이제 했습니다. 언제 했냐? 실험을 했어요. 충북대학교에서. 이분이 했는데 5월달부터 약제를 처리했어. 그러면 효과가 탄저균 안 생길 확률이 90%예요. 90%. 근데 자, 내가 딱 약을 안 치고 탄저균이 이미 탄저병이 딱 눈에 보였어. 보이고 나서 쳤을 때는 발병 처리 시 효과가 10%밖에 안 돼요. 사실 안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동안 저희가 했던 거는 사실 이미 온 밭에 다 퍼지고 나서 했던 거예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5월 말쯤부터 비싼 거 치료용 살균제 뿌리라는 거 아니에요. 걸리지도 않았는데 치료용 살균제 뿌리는 거 아닙니다. 보호용 살균제를 달라고 하죠. 농약방에 가서 그거를 뿌리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걸 치는 게 좋냐? 약이 많잖아요. 제가 정확하게 뭐 농약 이름을 말씀은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종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걸린 거는 제거하는 게 먼저고요. 정식하고 나서 예를 들면 5월 말부터 따질게요. 장마 전까지 한 6월 했다. 보호용 살균제 카 농약방 가서 살균제 달라고 하세요. 저렴할 겁니다. 그거를 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비가 막 장마철이 왔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용 살균제랑 치료용 살균제를 같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드러나진 않았지만 이미 탄저균이 비가 왔으면은 이미 고추 안에 이제 막 들어왔다니까요.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아쉽게도 이 내용은 책자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저희 PPT라 없어요. 네. 보호용 살균제. 근데 아니 장마 쳤는데 그럼 보호용 살균제는 왜 해? 왜냐하면은 내 밭에 일부는 걸린 애가 있고 안 걸린 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용 살균제까지 같이 쳐주면은 효과가 2배예요. 2배. 그래서 보호용 살균제랑 치료용 살균제를 같이 해달라. 근데 치료용 살균제는 여러 개가 있는데 추천드리는 게 있어요. 다삼. 처음엔 다삼 뿌립니다. 다삼이라는 애는 특징이 있습니다. 얘는 보호도 하고 치료도 해요. 뭐야? 보호도 하고 치료도 하니까 되게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약인데
엄청 비싸요. 비싸서 자주 못 뿌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호용 살균제 카 뿌리고 그 다음에는 다삼 보호용 치료 같이 뿌리고 4.1도 4.1. 자, 제가 여기 오타가 있는데 4.1은 치료용 살균제입니다. 4.1도 같이 해서 교호살포해라. 교호살포가 뭐냐면은 서로 번갈아가면서 뿌리라. 번갈아가면서 100개가 있는데 약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그 후에 꼭 운 좋게 살아남는 애들이 있어요. 살아남는 애들이. 그런 애들이 쭉 또 퍼집니다. 그럼 똑같은 애를 또 뿌려도 내성이 생긴다고 하잖아요. 효과가 엄청 떨어져요. 그래서 교호살포를 하셔라.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탄저병 약 미리 뿌리셔야 됩니다. 생긴 다음에 뿌리셔서는 효과가 거의 없어요. 그냥 안 걸리시려면은 저렴한 거 보호용 살균제를 미리 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내용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뿌리실 때 꼭 충분히 적신다고 뿌리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뿌렸는데 잎에 보면은 뿌리고 나서 봐보세요. 다 젖어 있나? 중간중간 빈 데 있잖아요. 거기에 재수없게 탄저균이 가잖아요. 가고 나서 비 맞잖아요.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확률 줄이기 위해서 적신듯이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바이러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거 내용 외우실 건 아니고요. 바이러스는 간단합니다.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바이러스는 약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러스를 옮기는 애를 줄여야 돼요. 간단해요. 바이러스는 약이 없으니까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나쁜 애들을 줄여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보니까 총체벌레, 진딧물 이런 애들이 문제더라. 그게 간단합니다. 총체벌레 이야기할 거예요. 총체벌레는 정말 이제 무서운 벌레입니다. 제가 지금 화면에 총체벌레를 하나 띄워놨어요. 안 보이시죠? 보이셔요? 네, 작아요. 이렇게 이제 작게 놨는데 이렇게 작아요. 실제로 더 작죠? 1mm 안 보입니다. 안 보여. 1mm라서 진짜 안 보여요. 두 눈 크게 뜨고 해서 간신히 보일까 말까입니다. 총체벌레 좀 설명드릴게요. 총체벌레는 일단은 사이즈가 너무 작아요. 안 보이고 얘는 성격이 아주 지독합니다. 아주 지독해요. 왜냐면 알에서 이제 성충기간이 18일만 되면은 이제 다 커집니다. 근데 얘네가 여름, 고온기가 되면은 신기한 게 더 빨리 커요. 12일만 되면 커져요. 12일만 되면 어른이 다 됩니다. 그리고 수명은 또 길어요. 생각보다 45일에서 75일까지도 하고요. 또 알은 또 엄청나요. 암컷 한 마리가 여기 보면은 총 산란수가 100개에서 300개까지 나요. 봐봐요. 그리고 고온 건조할 때 25도 30도에서는 아주 그냥 알을 더 많이 낳습니다. 산란이 극대화돼요. 그래서 아들의 손주의 손주까지 봅니다. 총체벌레는 실제로 엄청 많이. 그렇기 때문에 잠깐 방심하면은 확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작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추밭뿐만 아니라 옆에 다른 밭들도 다 있어요. 어디든지 있다. 그럼 어떡하냐 얘를.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얘가 살고 있는 기주식물, 주변의 잡초들을 제거해 주시고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3일마다 3가지 작용기작으로 3번 이상 하자고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그래요. 농약방에 가서 아니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2번 막 쳤는데 왜 총체가 안 잡히는 거야? 더 독한 약이 없냐? 물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말했잖아요. 총체는 지독한 애라고. 엄청 빨리 알도 많이 낳고 그래요. 그래서 약을 쳐실 때는 3일마다 치세요. 3일마다. 3가지 작용기작이 뭐냐면은 죽이는 방법이에요. 어떤 애는 숨 모셔도 죽이는 애 있고 어떤 애는 찔러 죽이는 애 있고 이런 약들이 종류가 있잖아요. 똑같은 약으로 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약으로 치면은 거기서 살아남은 애가 또 알을 계속 낳아요. 그럼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죽이시려면 3일마다 3가지의 죽이는 방법으로 3번 이상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밀도를 확 줄이셔야 됩니다. 확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총체벌레는 아무리 약을 잘 쳐도 박멸이 없습니다. 다 죽이자마자 이제 옆에서 갑자기 보일 거예요. 총체벌레가 날아오는 거 옆에 항상 있기 때문에 박멸은 없다. 밀도를 줄일 뿐. 네, 담배나방도 있죠. 담배나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마리가 최대 10개까지 가해를 해요. 더군다나 고추 안에 파드가 있기 때문에 약 피해도 덜 받습니다. 그래서 꼭 저희가 더군다나 또 눈에 보이잖아요. 크게 보이잖아요. 꼴배기 싫은 애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활동이 밤에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얘는 밤에 쳐주셔야 돼요. 밤에 더군다나 낮은데도 골고루 잘 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저공 비행을 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밤에 낮은 곳까지 잘 쳐주셔야 된다. 마지막 페이지 딱 시간 딱 맞췄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냥 제가 또 뭘 또 말씀드릴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저희가 약 주실 때 섞어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섞어서 주실 때 그래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섞는 방법 좀 뭐부터 그래도 섞으면 뭐부터 넣는 게 좀 도움이 될까 제가 고민을 해서 적은 거예요. 뭐든지 효과는 하나만 따로 쳤을 때가 가장 좋아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랬을 때 원래 보통은 농약방 가서 혼용표 확인을 해달라고 해요. 혼용표 확인을 해서 가능한 거 치는데 만약에 가능한 것들 중에서 그나마 섞을 때 큰 거, 입자가 큰 거부터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살균제부터. 살균제가 가루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가루약 먼저 타는 겁니다. 물에 가루약 같은 경우는 여기 적혀있죠? 물에 녹는 게 아니라 떠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액상수화제라고 적혀있는 이제 최근에 나온 살균제들이 그렇거든요. 얘는 이제 가루를 액체로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액체를 넣습니다. 액상수화제를 넣고 마지막에 이제 살충제들은 이제 유제로 된 게 많거든요. 그 다음에 살충제를 섞어요. 마지막에 전착제를 섞습니다. 만약에 섞는다면 순서가 이렇게 했을 때 그나마 덜 침지되고 더 나아요. 이렇게 됐고요. 혹시 저기 강의가 끝났습니다.